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운동영양학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린 바 있었죠. 6대 영양소와 3대 영양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3대 영양소 가운데서 첫 번째 탄수화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체 내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영양소는 어떤 것들이 과연 있을까요? 비타민은 에너지원이 될 수 있을까요? 또 무기질 또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을까요? 네. 3대 영양소만이 우리 인체 내에서 에너지원으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탄수화물은 대표적인 에너지원을 만드는 그 영양소이기도 한데요. 탄수화물,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표현하는데,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을 탄수화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우리가 유기질과 무기질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유기질과 무기질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질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과 같은 CHO, 탄소, 수소, 산소, 그리고 단백질을 포함한 질소, 이런 그 분자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보통 유기질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러면 무기질은 탄소, 수소, 산소의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의 분자를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무기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철, 칼슘, 마그네슘, 망간, 나트륨, 황,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기질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말로는 무기질이라고 표현하고 미네랄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탄수화물은 이와 같이 화합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식물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체는 광합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에너지원인 이 탄수화물은 인체 내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탄수화물은 아주 분자가 하나로 이루어진 단당류부터 탄수화물 2개의 분자로 이루어진 이당류, 그리고 2개 이상의 다당류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먼저 탄수화물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인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의 개념을 우리가 먼저 알면 좋겠습니다. 탄수화물의 분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통 모노세카라이드, 단당류라고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당, 글루코스가 대표적인 단당류의 당이 되겠습니다. 포도당 하면 글루코스 이렇게 표현하죠. 글루코스와 유사한 단어, 포도를 영어로 우리가 grape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 암기하실 때 grape, glucose, grape와 스페링이 비슷한 glucose, 그래서 포도당이라고 암기하면 우리가 쉽게 암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과당이 되겠습니다. 과당도 단당류로 이루어진 탄수화물인데요. 보통 fructose 이렇게 표현하고, 영어로 과일을 fruit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fruit과 fructose는 굉장히 유사한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당, 과당, fructose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갈락토스가 있습니다. 갈락토스는 우리말로 표현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갈락토스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단당류의 세 가지, 포도당과 과당과 그리고 갈락토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루코스와 글루코스 분자가 모여서 만든 그러한 당들이 있는데, 그 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당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로는 disaccharide라고 표현합니다. DI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DI는 둘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루코스 한 분자와 또 한 분자의 글루코스가 결합돼서 두 분자의 글루코스가 바로 이당류가 되겠습니다. 이당류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보통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되어 있는 슈크로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설당이라고 하지 않고 서당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슈크로즈는 영어의 슈가라는 단어와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슈크로즈를 우리가 보통 설당이라고 하지 않고 서당이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슈크로즈를 외워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당류는 락토즈입니다. 젖당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보통 포도당과 갈락토스 한 분자가 만나서 두 분자의 젖당, 락토즈를 이루게 됩니다. 락토즈는 젖산이라고 하는 락테이트, 락토즈. 단어가 좀 비슷하고 어감도 비슷하죠. 그래서 젖산에 들어있는 당, 젖산에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 쉽게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젖당은 락토즈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말토즈, 메가당이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보통 포도당과 포도당 한 분자가 결합해서 두 분자의 당이 되면 이게 바로 메가당인 말토즈가 됩니다. 보통 보리의 효모라고 하는 몰트라는 거 있죠. 맥주를 만들 때 쓰이는 원료인데 보리의 눈을 보통 몰트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메가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몰트라는 단어와 유사한 말토즈, 메가당 이렇게 외우시면 쉽게 외우실 것 같습니다. 이당류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슈크로즈, 서당, 락토즈, 젖당, 말토즈, 메가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당류와 이당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단당류와 이당류의 공통점은 뭐냐면 끝에 오즈라는 단어로 끝나게 됩니다. 글루코스, 락토즈, 슈크로즈, 말토즈, 갈락토즈 이렇게 오즈처럼 끝나게 되는데 단어의 끝에 OSE, 오즈로 끝나면 보통 다 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워두는 것도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당류에 가서는 몇 가지 예외된 것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외의 당이 바로 글라이코겐이 되겠습니다. 이 글라이코겐은 다당류의 대표적인 당인데 당을 모아서 당을 합쳐서 저장하는 형태. 그러니까 식물성 저장 형태는 전분이라고 하는 스타치가 식물의 저장 형태라고 하면 근육, 동물성 탄수화물의 저장 형태는 보통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다당류의 두 번째 당은 셀룰로즈가 되겠습니다. 이건 끝으로 오즈로 끝나기 때문에 역시 당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섬유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김치를 이렇게 자르거나 파인애플을 자세히 들어보면 실처럼 얇은 실타래가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섬유소, 파이버 같은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 셀룰로즈는 인체 내에서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변비를 예방하거나 또는 복부의 운동을 촉진시킬 때 주로 많이 사용되는 다당류 형태가 바로 셀룰로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스타치가 되겠습니다. 스타치는 우리말로 전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식물성 탄수화물의 저장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끝에 오즈로 끝나게 되면 당을 의미하는데 두 가지의 예외적인 당이 있는데 그 하나가 글리코겐 그리고 스타치만 빼고는 전부 다 끝에 오즈로 끝나는 것이 당을 의미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탄수화물의 가장 기본적인 탄수화물의 종류, 단당류, 이당류, 그리고 다당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